아프리카를 찾아가서 가니까 자기 그 가족들이 누가 누구인지 모르고 자관 그 마을 그 나라의 그 마을 부근만에 가서 이제 그 뿌리 찾는 영화가 있는데 루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게 그 당시에 유행이었지. 그래가지고 그게 아카데미 상까지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저 우리 이 그 마을 우리가 이제 서리골 사람이 어떻게 왜 왔고 어떻게 한가. 자 요거는 네가 요 앞에 그 세계표가 있으니까 저거 이게 이제 한 4, 5년 전에 우리 저 서리골 출신 사람들을 한번 저 모아가지고 그 행사를 커밍스데이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네 동생이 왔던가? 예. 그 왔고 그런데 그때 남아 있는 그 유인물이제 이게 아마 하나 좀 우선 네가 저 이해하는데 좀 적을 것 같아서 좋다. 그걸 이제 하고 그 현장에 가서 네가 누구 걸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이 반남박 씨는 우리나라 성씨 중에 숫자적으로는 굉장히 적어. 이거 만성이 아닌데 조선시대는 신분을 어떻게 받는가 하면 양반과 평민과 노예에 이제 구분이 되는데 양반은 어떤 사람을 양반이라고 그런가 하면은 자기가 학문을 해가지고 한문을 해가지고 이 과거 시험을 합격해가지고 정부에서 관리로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지방에서 아주 그 성리학을 열심히 해가지고 아주 학자가 돼가지고 이제 그 농사를 안 짓고 이제 유학자가 되는 사람을 이제 양반이라고 그러. 양반은 왜 양반의 말이 어디 나는가 하면 문반무관인데 문반이라는 거는 이제 그 옛날 과거 시험을 하면 초급 시험이 이제 향시야, 진사, 생문을 뽑는 향시가 있고 대과라 그래가지고 이제 문과라 그래. 그 문과에 중앙정부에서 전국에 이제 향시에 붙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시험을 봐. 시험을 보면 거기서 하면 일단 관리로 임명을 해. 그 이제 지금으로 하면 어디 이제 특히 그 관리는 중앙정부에서 관리를 임명했다가 지방정부까지 몰아가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양반이라고 하는데 양반이 1900 그러니까 900년대 1990년대 이제 어느 대학에 사회학자가 강의실에서 나는 애들한테 한 4, 50명 되는 그 강의 시간에 나는 그 쌍놈 출신인데 너희들 이 중에 자기 조상이 양반인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러니까 손을 다 들더란다. 그 쌍놈이라 해서 이거 실수니까. 근데 양반은 한 10%밖에 안 돼. 그래서 그 이제 양반을 그런 이제 원래 문간무관의 급제를 한 사람을 양반이라 그러는데 그 후에 이제 조선 시대 이제 하반기 일본 사람들 들어오고 이래서 이제 지배받고 이래나 가지고는 전부 그게 이제 문란의 계급 제도가 이제 완전히 이제 없애버렸잖아. 그러니까 그 문란이니까 전부가 이제 양반의식을 갖고 이제 사실은 이 영주 권력에 하면은 양반은 한 10%밖에 안 된다는 거. 그 우리 마을에도 이제 묘하게 네가 이제 아버지가 혹시 들으면 알겠지만 우리 마을에도 같은 박가가 사는데 옛날에 이제 너 아버지 있을 때는 들게 이제 상박 하박 이제 이래 소리를 들었어. 상박은 이제 우리고 하박은 이제 저쪽 집안인데 같은 파야 같은 파인데 큰 파가 있는데 조상의 묘소 때문에 이제 그게 지탄을 받아가지고 이 마을로 이제 이거에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남한테 그 윤리에 어긋난 데서 지척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쌍놈이라고 해야 되는 것은 자기 조상을 3대 이상 고마 더 알지 못하면 쌍놈이라 그러. 왜냐하면 뭐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농사를 짓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도 모르지 뭐. 그러면 뭐 자기가 옛날에 유명한 선조가 있었더라도 쌍놈 취급을 받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어디서 온 거고 어떻든 걸 알고 지내는 게 그건 좋아. 그래서 내가 그것은 그런데 우리 박가가 이어서부터 보자.
페이지를 안 매겨놨지. 페이지가 이제 반남박씨 판관국파 원국 종중의 위치 근데 서에서 보더라고. 예. 아까 숫자는 적은데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문과에 급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어. 그래서 아주 그 성씨별에서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명문으로 아주 저걸 해. 그렇죠. 자기가 명문이더라도 자기 현 위치가 거기 따라가지 못하면 그걸 이제 못 그러지. 그 중에 이제 원래 우리 조상은 이따 저 뒤에 나오지만 어디까지 그다음 족보가 이제 어디서부터 유래가 된가 하면은 한 2세기 이게 이제 13세기 초가 이제 13세기 후반이 우리 조선 시대가 들어오는데 12세기 말에 고려 12세기 말 정도 돼 고려 이제 고종 때까지가 모든 사람들의 족보를까지를 모두 추적을 해요. 신라 시대에 있어봐 신라 저 박석금 임금 있고 밑에가 김씨가 왕을 했지만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 그걸 그 좀 우리가 역사적으로 사기에 나오고 이랬지만 그걸 추적을 못해. 어디서 누가 어떻게 봤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 소위 이 보학이라 그러는데 족보학이 그 추적을 해가지고 고려 12세기 정도까지가 쭉 내려오면 세계표를 그릴 수가 있었어. 그때부터 이제 그게 제도적으로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오랜 사람이 안동건씨야. 안동건씨가 가장 그 족보를 미리 이제 만들고 이래가지고 근데 그래도 우리도 이제 그 족보에 의하면은 고려 고종 말에 우리는 원래 살기를 어디서 살았는가 하면은 박가라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이제 추적을 해가지고 신라 왕손 중에 이제 한 분일 거다. 그래서 그분이 신라가 어떤 학설이 신라가 망하고도 그래도 못 떨어졌다. 신라가 망하고 전라도까지 우리 이제 그 지금 선조는 전라도 반남면이라서 반남박가라 그런 거야. 반남면에 계시는데 그분의 호장공 그분의 이제 그 묘소를 나는 두 번이나 이제 가본 일이 있는데 반남면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반남박가라 그거 그 당시에 옛날에는 자기가 어디 출신인가 지금도 어디 이래 보면 안동건씨 김해 김씨 이잖아 그지? 이 안동건씨 김해에서 이제 그분이 이제 조사에 시작했다는 얘기야. 우리는 이제 전라남도 나주시 반남면에서 이제 지금도 그 묘소가 있고 아주 그 3대 묘소가 있고 거기서 고려 고종 때 뭘 하셨는가 하면 이분이 그 호장이라 그러는데 호장은 뭘 하는가 지방의 소위 그 호족이야. 지방에서는 귀족이지. 그 지방 통치를 하고 그 당시에 지금같이 뭐 책해가지고 중앙에서 관리를 임명하고 하냐 그 당시에 관리는 주로 이제 지방에서 아주 두려진 사람이 있으면 중앙정부에서 그 사람한테 통치를 위임하고 이랬거든. 그분이 이제 있다가 고려 말경에 이제 그분의 아들이 급제를 해가지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그분이 누구하고 그 이제 나오는가 하면 정몽준이란다. 정누구고 정도전. 어? 정도전. 정도전 말고 그 고려 시대 충친이 그 정누구고 말기에 뭐야 뭐 삼각사나 다리가락 정몽주? 정몽주 네, 정몽주하고 그다음에 이런 분들 정도전 그다음에 이런 분들하고 이제 같은 이제 그 사람 있는데 그분이 그것을 고려 시대 이제 우문관 직지학이라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은 대학으로 문교부 장관 대학으로 말하면 총장 이런 이제 그 학문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 아들이 이 은이라 요새는 가끔 이제 텔레비도 나오고 하면 옛날에 그 용의 눈물 할 때도 그 나왔는데 은이라고 몇 산민자에다 말씀원자를 하는 이제 그분이 이 태종하고
친구였어. 박은? 박은희 말이야. 태종하고 친구였는데 그 동문수학 같이 배우고 이제 이래다 지내다가 태종이 집정을 하니까 왕권을 집정을 하니까 자연히 이제 그는 과거는 언제 받는가 하면 고려시대 과거로 합격을 한 거야. 그래서 그 도와가지고 좌의정까지 하시다가 그분의 이제 아들이 때가 오고 그다음에 손자 대에서 우리 이제 그 판강공이라는 이분이 이제 손자 대에서 와가지고 저 홍주 지금 충청도 홍성이라는 데서 부시장을 하시다가 이분이 20대 두 분이 다 지금으로 어떤 사람은 지금 정설로 돼 있는 거는 아마 유행병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병에 두 분이 돌아가신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세조시의 그 밑에 세조 때 뭐 그게 좀 뭐 반란의 그 구원자로서 해가지고 제거를 당했다 이런 일을 하는데 내가 두 분이 돌아가신 걸 봐서는 아마 그런 그 유행병에 거기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녹차야. 아들이 그만 요 한 10대 되는 아들이 있었지만 그 아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 고모가 안동에 이제 이 부사로 가는데 그 고모 가는 안동에다가 따라 보내. 자기 그러니까 매부니까 그 누나의 남편을 따라 보내는 거야. 여 안동에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해가지고 구시하고 이제 장가를 보내가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아들이 삼형제가 된대. 막내가 두 분은 이제 한 분은 안동, 둘째는 안동 그냥 있고 첫째하고 둘째가 영주로 와. 영주로 와가지고 영주로 와서 분이 이제 형자라 그분인데 그분이 이제 영주에서 일으키는 거라. 지금으로 말하면 원당이라는 데하고 또 또 영광진 중학교 있는 주설이라는 데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진사를 하면서 아들을 7을 낳아. 그 아들이 이제 7이 얼마나 더 뭐 훌륭한 분가 하면은 그 당시에 과거에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시대가 중종 때 우리나라에 그냥 1600년대 이래 되죠. 1500년대 이래 되죠. 중종 때 아들 7 낳는데 아들이 세 사람은 문과에 급제를 하고 네 사람은 다 진사를 하고 이래가지고 아주 그 당시에 뭐 대단한 그 참 명문으로 보면 이 성격이 돼. 근데 거기서 그게 이제 요새 너희들 말하는 혹시 들은지만 소고 할아버지 그분이 이제 그분이야. 귀인에 이제 사당이 있고 그렇죠. 이제 소고 할아버지 그분이 있는데 그 소고 할아버지의 아들이 이제 손자가 두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이 귀인의 이제 유구당이라고 있고 한 분이 이제 한정에 온 이제 그 삼락당이라고 우리가 삼락당 출신이야. 그 한정의 삼락당 그 귀인회하고 한정의 삼락당에서 거기서 이제 그 이후에 물론 문과에 모두 급제를 하신 여러분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분이 서리꼴로 그의 고손이 서리꼴로 이제 그 둘째가 돼가지고 이리 이사를 왔는데. 그분의 손자가 이제 우리 이제 말하는 봉화할배 예. 그분이 이제 그 문과에 급제를 해가지고 근데 그 아들이 세 분이야. 첫째가 이 이제 종가 집에서 내려온 첫째 집이고 둘째가 우리고 셋째가 누군가 너가 아는 친구 중에 누구고 진사는 요인에 그 집 요 앞에 동마가제 있고. 근데 우리 그 진사 할아버지 그 세 분 중에 이제 첫째 분은 이제 진사라였고 우리 이제 할아버지는 생혼을 하죠. 생혼이나 진사나 이제 같은 레벨인데 학자급이고 그런데요. 진사는 이제 왜 진사가능 하면은 문장을 짓고 이제 이걸 하고 생혼은 이제 경서를 해석을 하고 이게 문장을 이제 이걸 하고 하는 그 경서고
그 두 분이 이제 그 당시에 저걸 해가지고 뭐 굉장한 저걸로 이제 추앙을 받았지. 근데 그 진사 할아버지의 아들이 이제 당자 숫자라고 이제 우리는 이제 부할배로 이제 하는데 그분이 아들을 이제 세 분을 낳았는데 우리가 첫째고 두 번째가 보자 조수 상수 두 번째가 저 어딘가 하면은 우리가 두 번째가 저 창규 아저씨 집 예. 그거가 되고 세 번째가 지금 너희들은 잘 모른다만 문전이 쓰는 화천할배기나 기억하나? 알죠. 예. 이제 거기가 이제 세 번째고 그런데 이분이 우리 그 진사 할아버지 아드님이 장가를 갔는데 장가를 부인이 일찍 돌아가시고 해가지고 세 번을 장가를 갔는데 아들을 못 낳아. 그 아들은 그 당시는 아들 못 대를 못 얻으면 조상의 그 이제 죄가 된다고 해가지고 저래서 양자를 하는 거라. 양자를 누구나 부자 집에서 양자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분이 이제 저걸 하니까 그대로 이제 내려오다가 어머니하고 그분의 아드님이 또 아드님하고 참 손자하고 어머니하고가 장질부사 유행병에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아무도 없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는 할아버지가 되지만 너한테는 고조 할아버지가 되는 이제 그 할아버지가 장규가 지금 모시고 있는 그 장규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야. 너한테는 징조, 너한테는 고조 할아버지네. 이분이 양자를 이제 그 셋째 집으로 양자를 갔다가 양자를 가고 나니까 집이 마고 아무도 큰 집이 없어지니까 아들 둘을 낳아가지고 아들 하나를 이제 큰 집으로 보낸 거야. 큰 집으로 보낸 게 이제 그분이 바로 이제 내한테는 아버지고 내한테는 증조부가 되고 아버지한테는 이제 할아버지가 되고 이제 이분이 돼. 그래서 이제 대부분 가게가 이제 그렇게 내려와가지고 굉장히 그래 보면 손이 우리가 이제 내려오는 일 보면 손이 상당히 이제 위태위태하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어떠하면 유행병이 한번 전염병이 돌면은 방역 체계가 안 되고 뭐 하면 온 동네가 뭐하고 그냥 죽는 사람이 드러나고 해가지고 그 자손을 이어온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모두 여자분들이 시집을 와가지고 제일 많이 이제 그 일찍이 돌아가시는데 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기를 다 이제 전혀 이제 의료적인 혜택이 없고 도움을 못 받으니까 아기를 다 돌아가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그 손이 이제 위태위태하게 오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참 첫째가 다산주의야 많이 나오는 거야. 많이 나와야 그 중에서 이제 살아간다 이래가지고 그런데 대부분 이제 우리 이제 흐름은 그렇고 이 알람박 씨가 이제 읽어보면 명문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중에 너희들이 이제 보면 역사를 배우다가 저는 들어봤나? 연암 박지원을 들어봤나? 예. 연암 박지원도 이제 우리하고 파는 다르잖아. 발람박 씨가 그분이 그리고 평양에 미국 상성 시어머니 와가지고 불사르는 그 역사적 사실을 뭐 좀 들어봤어? 예. 우리 근대화 조선시대 후 말기에 이제 평양 대동강을 끼고 미국 시어머니가 그 당시에는 이제 중앙정부하고가 아니라 그냥 지방정부하고도 봐가지고 이제 우리하고 이제 통상하자 그러니까 뭐 팔 물건이 없냐 하고 들어오는 거라 들어가는 걸 이적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평양 감사로에서 부르지는 그 박주수라고 이제 있어. 그분이 우정거림하고 했는데 그분도 이제 발람박 씨고 네가 이제 아는 사람 네번 혹시 이제 기억이 나는 사람이 그런데 갑신혁명을 갑신정변이라고 한다면 갑신혁명을 일으킨 김옥균, 박영호 이제 이런 분이 있거든. 그 박영호도 이제 발라봤죠. 이제 그건 옹주의 고종의 이제 그 딸의 사위야. 그래서 부마라 그랬지 그 당시에. 그리고 그 다음에
에, 박정양 씨가 초대 이제 주미공사로 가신 분도 있고 이분들은 대부분 이제 그 서울서 계신 우리 이제 반란박가가 우리는 이 안동으로 낙향을 했지만은 반란박가의 많은 분이 이 서울에 많이 살았어. 원래는 이제 이 반란박가 살다가 저 함양 경상남도에도 많이 살고 이제 그 저리 우리는 이제 전라도로 이제 그걸 갔지만 그걸 이제 어떤 사람들은 추적을 해가지고 박가가 굉장히 파가 많다. 제일 많다. 밀양박가, 반란박가, 뭐 함양박가. 근데 왜 이제 그렇게 많은가? 모든 이제 추론이 역사적인 뒷받침은 안 되고 추론이 신라 시대에 이제 박씨의 하나로서 이제 있으면서 신라 말기가 돼 가지고 경순왕이 박하리 말기가 돼 가지고 왕권에 이제 그게 서로 이제 그 심하니까 대부분 지방으로 이제 그 피란을 가는 거라. 이제 왕족이 되면은 이제 그 자기가 정통성을 확립 못하고 왕이 안 되면은 그 잠깐 죽음을 당할까 피란을 가는데 그래서 함양으로 가고 뭐 저 반남은 전라도로 가고 이래 갔는데 그 이제 왕족의 한 뿌리가 아니겠냐 이렇게 봐. 저 할머니 이제 내가 말하는 김해 김씨도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조상들이 대부분 이어서 이제 개성에 있다 이런 개성에 이제 많다 이랬는데 그 개성은 왜 그런가 하면은 김해 김씨가 신라 시대 진흥왕 전후해 가지고 신라의 정복을 당해 가지고 김해 김씨 왕족들을 전부 경주로 데려온다고 경주를 데려와 가지고 거기서 이제 벼슬을 주고 재차 이제 발기를 못하도록 거기서 이제 놔두는데 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이 신라의 왕족들하고 귀족들을 대거 데리고 개성으로 가는 거라. 개성으로 가는데 이제 아마 김해국시도 그 따라가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래서 우리는 일제함치 이제 신라가 망하고부터 혹은 또 신라 중기에 그 왕권에 이제 그런 이제 서로 치마 투쟁 때문에 밀려가지고 이 전라도 이제 이 나주까지 오지 않았냐 이런 이제 추측들을 이제 많이 하지. 그래서 거기서 그 있던 사람이 바로 고려 시대에 부터 이제 등과를 해가지고 조선 시대에 와서 이제 은자 할아버지 때 이제 태종을 도와가지고 거기서부터 좌정을 하고 그래서 그분의 반란박씨의 한 사람들은 전부 서울서 많이 있었어. 그래서 옛날에 이제 권력의 이제 그거는 서울 부근이나 서울 경기도 부근에 있어야 과거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또 그리고 영남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저 중종 이후에 이래 보면은 사색당파가 있잖아, 그지? 사색당파에 이래 보면은 대부분 우리나라의 집정 세력이 이제 서인이 이 노론 소론으로 이제 하고 동인은 남인 북인으로 되는데 서인의 노론 소론은 저분 이제 서울 중심의 사람들이고 남인은 이 지방에 이제 남인도 서울도 많이 살지만은 남인의 이제 그 지방에 서울에 사는 사람이 정약용 선생 얘기 들어봤지 다산 정약용 그분도 이제 그러면 남인이야 유명한 학자고 그런데 서울의 부근에 살지만 이제 영남에만 해 특히 영남에 와서 태계 이황 이후에 성리학이 우리나라의 학문의 주류를 이루면서 그 남인은 와서 성리학에 와서 학문에 막 벼슬에 밀리니까 학문에 집력을 하는 거라. 그래서 남인이 과거가 같은 이제 문과에 급제를 해도 이 사람들이 집정 세력들이 어떻게 하면은 벼슬도 중앙정부에서는 지금으로 말하는 국장 이상은 주질 않고 그다음에 대부분 지방으로 이제 많이 내려보는 이러니까 이 남인들이 자기 고향에 이제 중년이 되면 고향에 와가지고 학문을 정진하고 후진들을 기르고 이런 게 학문이 지금 성리학의 발달이 안동, 영주, 예천, 봉화 이 지역에 가장 지금 집중적으로 발달이 돼 있어. 그래서 이 서울 중심은 이걸 관학이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이제 이걸 지방 학문인데 그래서 이 성리학은 이 경상도 북부 지방의 중심으로 하는 그 중에 이제 우리 박가들이 중심의 하나였다는 게 이제 그 상당히 그 자랑스럽고 그래야 되는 거라. 그래서 첫째 성씨로 이래 보면은
여러 성씨들 중에 에, 여러 성씨들 중에 그 반란박과 숫자적으로 적었지만은 그 문과에 그 진출한 거나 이러거나 그 숫자가 남들보다 아주 월등히 많기 때문에 자긍심을 가져도 된다. 그만큼 우리 뿌리는 자긍심을 가져도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서울에 살아야 될 건데 그분의 이제 서울 손자분이 이제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아들이 이제 안동으로 이제 낙향을 와가지고 여기서 안동 영주 중심으로 이제 해서 그걸 이제 그래도 유지를 해가면서 학문을 하고 이제 중앙정부에 진출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까지 쭉 이어간. 그다음에 이제 영주의 박가 중에 큰 집이 귀인회라고 여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둘째 집이 한정하고 우리 서리골하고 이랬는데 저 무섬이라든가 이쪽에 이제 박씨들은 그 영주로 온 사람 중에서 첫째 집이야. 우리는 셋째 집이지만 셋째 집이지만 그 첫째 집인데 그 사람들은 지금 숫자적으로 많고 집성촌을 이루어 살고 하지만은 우리 같이 그런 이제 학문을이나 그다음에 벼슬의 진출이 그것도 많은데 숫자에 사람은 숫자는 많은데 우리보다가 이제 조금 여러 가지로 이제 많지 않으니까 늘 이제 서리골 박가라 그러면은 우리 이제 한정 소고자손 이후에도 서리골이 그 이후에 그런 학문이나 혹은 또 관가의 진출이나 이게 이제 형격이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아주 추앙을 받았어. 그래서 이 집에 가서 이제 그건 읽어보고 거기에 이제 아이고 한문을 좀 읽을 줄 아나? 아유 전 잘 몰라? 초등학교 때는 했었는데 저는 그 한문을 조금 익혀봐. 한문을 안 익히면은 그게 이제 불편하게 된다. 이제 한문을 이것은 그거 없어도 알지만은 말한 여기가 이제 반남면 이제 반남박가의 시조거든. 예. 나주시 이제 좀 응주라고 그래요. 이제 그래서 이 내려가는 거 하면 이 상자 충자가 지분이 이제 고려 때 문정공이네. 고려 때 이제 시호를 받은 사람은 왕이 아주 특별한 공로가 이제 뭐 시호를 받은 사람이 공이라든가 이런 시호를 받은 사람은 그더 뭐 말할 것도 없어. 그만 왕 다음에 호족이야. 그만큼 이제 귀족으로 이제 집을 그 아들이 이제 은자라 그러는데 이분이 이제 태종의 친구에서 평동공이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가장 이제 반란박가의 아주 그만 중흥을 이루어 고려시대 고려 말과 조선 초에는 반란박가 그래서 대단한 거지. 이리 내려와서 이제 이 병자 균자가 이분의 이제 평도공의 둘째 손자가 이분이 이제 병자 균자가 바로 이제 홍주 판관으로 계시다가 이 아버지가 계시다가 이제 이구만 두 내외분이 20대에 돌아가시는 거야. 그래 이분이 돌아가니까 이 아들이 이 숙자 이어른 아들이 이제 이리 내려오는 이제 안동으로 내려와 가지고 안동으로 이제 고모부를 따라와 내려와 가지고 아들을 심자, 진자, 형자 이 세 분을 낳는데 이분이 이제 어딘가 하면 무섬하고 뭐 저쪽에 고랑골 뭐 이쪽 사람들이야. 그다음에 이제 진자가 이제 이분은 이제 안동에 그냥 있어. 안동에 지금 가면 저거 하면 이제 나오지. 서로 이제 반란박가지고 나오는데. 근데 형자란 이분이 이제 영주로 와. 첫 번째 하고 셋째가 영주로 오는 거야. 영주로 왔는데 이분은 이제 고랑골 무섬 이제 여고 이분이 이제 바로 이제 귀인에 이래고 이분은 이제 안동 그냥 계시고 그래 이제 내려와 가지고 형자 이분이 아들을 7을 낳는 거라. 7을 놓는데 우리가 몇 째인가 하면은 5째야. 승자 이제 우리가 이제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리가 6째다. 6째고 7째인데 이분이 그 중에 가장 이제 두드러지고 두 분이 이제 이 문과에 급제하고 세 분은 이제
진사에 되고 이런데 이분이 이제 소고 할아버지 이제 이분이 소고 할아버지 이제 이 발람바가 영주에서는 이분이 하이라이트야. 그러면 이분이 모든 문명을 다 나서 학문도 그렇고 학문도 퇴계의 퇴계 이제 저거 된 제자인데 그 중에 아주 훌륭한 제자분 중에 하나고 되고 그리고 벼슬도 이제 학문을 얼마나 잘하는가 하면 이제 그 중앙정부에서 호당이라는 저기 있어 아주 매저 그런가 하면 임금이 아주 학문이 투철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당신은 직무를 하지 말고 그 이제 학문 연구만 하시오. 이래가지고 일종한 이제 그게 호당에 누구하고 같이 들어갔는가 하면은 그때가 호당은 보통 40대 이상 넘어야 들어갔는데 이분은 20대 후반인가 30대 초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자기 선생이었던 퇴계 이황하고 같이 호당에 들어가는 이런 아주 훌륭한 분이야. 그래서 이분이 아들을 이제 두 분을 이제 녹자하고 이제 조자 이제 두 분인데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이분의 또 이제 아들이 두 분 이제 여건 회무라고 이제 귀인애야.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우리 한정을 오신 분이고 거기서 이제 이분이 또 이제 아들이 이제 우리 이제 이번에 아들이 없어가지고 이분이 이제 양자를 한 건데 이 양자를 하고 이 죽어가지고 그 이제 이분의 이제 한정에서 첫째, 둘째, 셋째, 네 번째 이제 고손이 말해 이제 이분의 에서 이제 아들이 둘인데 한 분은 이제 한정에 계시고 그러니까 이사를 나와야 되냐 이사를 나온 게 이제 서리골로 들어온 게 그래서 이제 골량지 할아버지 이러는데 그 여는이는 가봤겠지만 큰 그 산소 큰 산소라고 하는 게 여기 이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손자가 바로 이제 우리 봉화할배라고 하는 이제 이분이 이제 문과에 급제하신 분이야. 그분의 아들이 바로 이제 이 여는 이제 도자가 여는 이제 큰 집이고 우리는 둘째 집이거든. 우리가 이제 둘째 우리야 여 이제 진사 할아버지야 이분이. 이분이 이제 아들을 셋을 낳았는데 우리가 이제 첫째 집이고 둘째가 이제 그 창규 할아버지 이제 그 되고 둘째가 참 창규가 아니라 문전 있던 그 이제 사실할머니 그거 되고 셋째가 이제 창규네 이래 되는데 이분이 이제 아들을 못 낳으시고 장가를 세 번이나 가셔서 못 낳아가지고 셋째 집에서 아들을 이제 그 양절을 했는데 이분이 또 일찍이 돌아가시니까 이제 이분이 일찍 돌아가시면서 이연하고 이제 아드님하고 이분은 이제 어머님하고가 이제 돌아가시고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바로 이분이 양재를 가셨다가 이 춘자 서자하고 여기서 이제 그 할아버지가 또 양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할아버지하고 이 내려오면서 그 참 보면은 어렵게 좀 위태롭게 이렇게 내려오시고 지금은 모두 아기를 안 나와서 문제라 그러지만은 옛날에는 아기를 많이 놓는데 아기를 낳아서 그 기르기가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한번 이렇게 보고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발람박가는 우리 이제 발람박가는 상당히 자부심을 가져도 학문적으로나 그다음에 벼슬로 말하거나 여러 가지로 어디 가도 내세우고 있고 누구한테도 비교해가지고 미치지 않는 이런 이제 좋은 성의였던 거. 그다음에 영주 지방으로 이제 안동 영주 지방 오게 된 원인이 그 태종 때 태종 때 그 평도공 할아버지의 손자가 저쪽에 이제 지방에 요 사이로 말하면 시장으로 있다가 돌아가시니까 일찍이 돌아가시니까 그 아들이
이 고모를 따라가지고 안동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안동으로 와가지고 여섯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 손자대에 와가지고 영주로 이제 오게 됐는데 영주로 오게 돼서 그 소고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영주로 오신 분이 7아들을 낳았는데 그 7아들이 전부 이제 저건데 지금도 가장 그 7아들 중에 숫자가 많고 그 유지가 그 인구가 많고 그래도 사회적으로 활동이 많은 게 바로 소고 할아버지 자손들이야. 그부 자손들 그 이후의 자손들은 지금 영주 뭐 봉화 이쪽에 흩어져 있는데 숫자가 얼마인데 그래서 옛날에부터 우선 다산을 해야 그 중에 죽는 사람도 있고 뭐 지금 다산을 해야 자손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옛날에는 첫 번째가 자손의 번차이고 두 번째가 이제 학문이고 그리고 이제 그 관가에 진출하고 이런데 우리 성이 어렵게 내려오면서도 그만큼 늘 이제 학문에 대해서 조금도 잊어버린 적이 없고 그다음에 중앙 정부의 그 공식적인 시험을 봐가지고 진출하는데도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힘을 봤던 거.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전국 각지에서 살고 있지만은 굉장히 훌륭한 성실한 거.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진사 할아버지에 대한 저거는 조금 이 얘기를 하면은 봉화 할아버지의 이제 그 삼형제 중에 둘째 분이었는데 이분이 일찍부터 아주 참 그 학문에 대해서 아주 소명하고 이래가지고 형님 이런 이제 그 실화에도 내가 요새 번역한 데도 거기서 나오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내가 답안지를 써가지고 이제 뭐 형님한테 줬다는 얘기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그건 구전이고 여기 이제 저기 나오는 거 보면은 형님하고 동생하고가 두 해 이제 향시에 진사 생원 그 시험에 두 분이 또 같이 가가지고 3살 차이야. 두 분이 또 가지고 갔는데 그 당시에는 그 방법이 첫째로 하나는 시험지를 빨리 그 당시 시험 어떻게 보는가 하면 이래 요사이로 말하면은 지금 이 코로나가 한참 유행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방지 대책에 대해서 논하라. 그럼 자기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이나 의학적인 이제 저 근거나 이런 걸 내 가지고 그 문장을 써 가지고 이제 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논어 제1절 3장 5조에는 이게 뭐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네가 생각하는 바와 아는 바를 논하라.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시험지를 써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평가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가급적 순위적으로 누가 빨리 내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문장이 유려하고 그 다음에 그 근거가 명료하냐 이런 걸 이제 하는데 우리 이제 진사 할아버지가 큰집 진사 할아버지도 다 그렇지만 형님보다는 훨씬 똑똑하고 훨씬 이제 학문에 대해서 저거 하고 한데 쓰고 보니까 벌써 한번 답안지를 써가지고 자기는 형님이 다 쓸 때까지 기다렸대 안 낸다 이게야. 그러니까 안 내고 형님이 낸 다음에 냈는데 그리고 형님이 나오면서 과거란 거는 자기 능력대로 하고 자기 실력대로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니는 왜 내가 아까 다 썼는 걸 봤는데 왜 안 내느냐. 형님 저는 형님 내고 난 뒤에 내려고 그랬습니다. 과거란 거는 자기 능력대로 하는 거지 그런 법이 없다. 이거는 이건 내 방식입니다. 저는 형님 낸 다음에 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만큼 월등한데도 형님을 위해서 그만큼 자제를 했다. 더 쉽게 말하면 양보를 했다. 이런 거에서 조금 더 그 형님을 위하고 그래서 그 진사 할아버지가 그 당시에 1800년대 후반기니까 순조야 순조. 우리나라 순조 이제 그 한참 사색당파에 대한 이제 심할 때 순조 때 되었는데 영주 지방, 영주 안동 이 봉화 이 지방의 문장이 가장 아주 화려하고 투철하고 문장에 잘하는 분의 한 분이었어.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뭐 향교라든가 여기 여러 가지로 그 부분에 글이 좀 남아 있고 많아.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다
뭐 내가 이제 모르겠다 언제 할지 모르겠다만 그분의 이제 저서가 내가 보기 그냥 놔두면 모두 한문이니까 이제 뭐 그냥 지나쳐 버리잖아. 그래서 한글로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분의 그래서 옛날에 문집을 옛날 그러면 어떤가 하면 표서를 했거나 학문이 아주 투철했거나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분의 생전에 지은 글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저서를 내는 거야. 그 저서가 놔두면 그냥 놔두면 그만 한문을 모르잖아. 그래서 그걸 번역을 했는데 너희들한테 혹시 뭐 보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다면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둘째 이분이 이 삼형제 중에 가장 우리 자랄 때는 훌륭한 분이었다는 것에 막 정설로 내려왔어. 그래서 그런 이제 자긍심을 가져도 된다는 거. 그다음에 그분 이후에 우리 이제 그 선조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 그 사는 데는 어려움이 없이 그냥 샀는데 여러 가지 이제 풍토병이나 그다음에 또 살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살아왔는데 지금 이제 그 중에 가장 이제 유감스러운 거는 자손이 우선 자손이 약간 얘기해서 뭐 자손이 많아야 된다는 건 이제 큰 집의 자손들은 똑같은 삼형제 중에 제일 많아. 3분의 2가 큰 집이야. 큰 집 자손들이 많고 우리하고 그 셋째 집하고 자손이 제일 적었는데 지금 그 중에 이 셋째 집은 우리 셋째 집 자손이 셋째 집은 우리보다 이제 자손이 더 많고 더 번창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손적으로 제일 적은데 그래서 이제 걱정이지. 니 이제 그저 뭐야 성이가 많이 나면 되겠네. 아버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너 큰아버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 이쪽에 저도 뭐도 저 늦게까지 장가를 안 가가지고 말이야. 내가 이거 저번에 걱정을 끼치고 이런데 너는 앞으로 저거 하면은 많이 나. 자손의 번창이 얼마나인가 하면 미국에서도 자손의 번창을 가장 블레스를 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해. 그래서 자기가 부담감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부담감을 살 필요는 없어. 그 내가 또 누구여야 된다, 내가 누구를 쓰냐 이건 아니라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면서도 그 자손의 번창이라는 거는 자기가 생산을 할 수 있을까지 생산한다는 거는 굉장히 살아가는 그 방법 중에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앞으로 네가 장가를 가게 되면은 뭐 그 많이 놓고 넣고는 뭐 너 요새는 남자들 여자들한테 허락을 받아야 많이 논다 그러지만 어쩐 자손 번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게 하나. 가보자. 일찍 가면 가서 돼, 일찍 가면 돼. 장도 가지 뭐. 뭐 내가 가. 그래도 차로 가. 여기는 여기 우리가 죽었구나. 저 뭐야 와서 참석하고 가라고. 저 한번 하자. 하면 돼요? 시자 원자 아까 이제 그 봉할아버지 아들이 삼형제 분인데 그 맞분은 저쪽 한정 쪽에 있다가 요번에 입양해가지고 요 밑에 계시고 이분이 이제 둘째 분인데 우리 이제 내한테 6대조 너한테는 8대조 됐다 그런데 이분도 두 번 결혼을 하셨어. 맨 처음에 결혼하신 분이 요 밑에 이제 큰산도 밑에 그 성산김씨 이제 그분은 결혼을 해가지고 딸을 하나 놓고 한 30대 돌아가셔버렸어. 돌아가셔가지고 여는 인동장씨라고 이제 이분인데 이분이 이제 우리 자손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표면을 내고 근데 다른데 표면에 있다가 산소를 이제 두 번이나 옮겼어. 옮겼는데 이 산소가 보면은 우리가 보면 위치도 좋고 양기 바르고 이래가지고 산소가 이건 누구 때 옮겼는가 하면은 너한테 형님 니한테는 할아버지 때 옮겼어. 옮겨가지고 이분이 이건 아주 좋은데. 이제 길을 세우는 거는 이렇다.
요새는 아무 때나 비석을 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비석을 할 수 있는 이제 사회적 그 허락 정도가 있는 거야. 그래서 문과에 급제를 하거나 그 다음에는 진사나 이제 향시의 진사나 생원해서 학문이 아주 투철한 사람 이런 분을 이제 하게 되는데 요새는 뭐 눈만 뜨면 뭐 돈만 있으면 하고 있는데 그게 옛날의 관행에서는 굉장히 좀 맞질 않은 거지. 그리고 이 비석을 쓰고 이 앞에 비석 이분에 이제 이걸 쓰고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학문이 이제 조금 한학을 좀 많이 하는 사람한테 이제 이 글을 일회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글을 쭉 하는 거지. 여 대강 여 하면은 일포 박 선생의 문화에는 세 어진 아들이 있었는데 중간에 분이 바로 휘 종후라 그리고 자가 중후고 호가 성함이라 그러는 이 반남박의 선생인데 그분의 선조는 반남 고려시대에 우문관 직제학을 지었고 시가 문종공이고 시가 상충이고 하는 그 조상이다. 시가 이제 은자 이제 태종 때 말이지 이조 자명공신 좌의정 금천 부원군을 하셨고 시호는 평동을 했는데 그 아들이 예조 판서 참판을 하고 휘가 형인데 진사 때 와서 참판공 이분이 이제 형자분이 참판공이었는데 그 증참판공이라 돌아가시고 이제 참판으로 하셨는데 영주에 오셔가지고 휘가 승림이 이름이 이제 승림이고 호가 이제 소고인 선생이 선생의 선조이고 그 다음에 이름이 녹이고 이분의 아들이 도사를 하셨고 가선대부를 하고 그 다음에 호가 치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이름이 종무 진사 하신 분이 삼락당이고 한정에 와서 두 선생의 문화에서 휘가 사귀고 그 다음에 또 휘가 이제 문협이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고조가 고조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가 정군데 휘가 이제 그 다음에 사표고 그 다음에 와서 이제 아버지인 이름이 시원이란 분이 일포공이고 문학이 행위가 아주 크게 어떤 분이고 안동건 씨가 이분의 이제 안동건 씨가 저 하다 이건 이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이분의 이제 학문의 어떤 분이었다는 걸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자손들이 누가 어떤 자손을 많이 낳았고 누구 어떤 자손을 해가지고 요 이제 자손까지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이러는 이게 이제 이 글을 그분의 일대기를 쓸 수 있는 그 사람이래야 이제 이런 비석을 세우고 이런다. 가자. 이제 저 묘소가 가까이. 전부 널려있던 묘소가 여보 이제 그 다 모았잖아, 그지? 다 모은 데는 이제 그냥 시신을 모은 데도 있고 그 다음에 흙만 모은 데도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 이한테는 팔대조 할아버지인 진사 할아버지의 묘소가 여기 있었잖아, 그지? 그 밑에 내려가면은 이분 묘소는 요 밑에 큰 산소 밑에 가면 이분이 묘소가 좀 있어. 예. 그 있는데 이분이 바로 이 진사 할아버지의 첫째 부인이야. 부인. 선성김 씨야. 그러니까 이분은 안 모셔도 되는데 네 저 큰아버지 저 현수가 그래도 이리 모셔야 되는 거 아니냐 싶고 그렇다고 뭐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분이 봐라. 여기서 내가 일부러 이분의 생년월일을 여기 돌아가면서 다 저걸 했는데 왜냐하면 그냥 이래 놓으면 언제 태어나시고 언제 돌아가신지 모르잖아, 그지? 그 1792년에 이제 나셔가지고 1808년에 돌아가시니까 92년? 얼마냐? 8년 하고 얼마를 사셨냐? 그럼 16? 16에 돌아가셨다. 출가를 그 당시는 10대 시집을 하고 이랬거든. 10대 오셔가지고 딸을 하나 놓고 돌아가셨어. 딸 놓고. 1892년에면 그럼 8년, 1800년. 근데 1808년에 돌아가셨다고? 그래 16에 돌아가시고 16세.
그 16 돌아가셨으니까 이분이 이제 딸을 한 분 낳으셔가지고 그래서 부파할래 불파면 그 받아. 그래서 이분이 그래 이제 이분의 이제 그 진사회 아들인데 아드님이 이 당자 숫자 이제 이분인데 이분이 이제 부인이 3번 장갈 3번 가셨잖아, 그지? 이 아들이 재혁이라고 이 아들도 장갈 3번 가서 아들 하나가 못 낳았어. 못 낳아가지고 양자를 드신 거야. 양자를 받아들인 거야. 둘째 집에 양자를 받았는데 왜 이제 이분도 이 첫째 부인도 봐라. 1813년 하고 1855년이니까 42. 여도 8년 하고 1808년 하고 그다음에 41년 하니까 여는 신몇 대고 여는 1825년 이거 30대. 여는 그 가장 많이 오래 사셨으니까 한 50대 살으셨으니까. 그 옛날에는 대부분 이제 일찍 이런 거 일찍 돌아가신 분은 애기 놓다 돌아가셨고 다른 분은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여자들 이분이 이 아들 이 양자를 해 오셔가지고 이분이 양자를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아들을 낳았거든. 이분이 이제 여도 장갈 2번 가셨는데 아드님이 성자 양자는 우리 집이고 정자 양자고 그다음에 이분이 정자 양자는 이분은 동생분은 지금 일찍이 돌아가시고 정자 양자 이분은 일찍이 돌아가 자손이 없어. 모르고 순자 양자는 누군가 하면은 저 누구야? 영호 아들 뭐지 영호 아들 잔혁이네 집이고 원자 양자는 그다음에 저 꽃게 아저네 그 누구야? 그래요? 그 집이란 말이야. 그 아들이 4분에 이 2분은 이제 이분 이제 저 성성김 씨님의 이제 우리 이제 집의 아들이고 2분은 임동장 씨가 이제 낳은 아들이고 여도 이제 2분 아들이 내실에도 둘. 그럼 우리 이 친척들이 전부 여자가 많이 갈렸네, 그지? 여기서 갈려. 여기서 제일 글때도 제일 이제 많고 아들 그렇죠. 4분 내시 나오니까. 그 이분이 이제 이분도 봐라. 64년 하고 이분은 63년 하고 이분의 2분이 돌아가신 9월 4일이지 여기가 9월 4일이지. 이분하고 이 할아버지가 아들이 하나도 안 계셨어. 안 계셔가지고 이분이 이제 아드님 한 명 계셨다. 이제 이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 할머니는 오래 사셨지만 이 할머니 알지? 실내 할머니 알지? 예. 이분 오래 사셨고 80 넘은 사셨고 이분은 어머니하고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 양자를 이제 니한테는 증조하라. 우리한테는 이제 아버지 이제 그가 돼가지고 그래서 니가 이래 보면 그렇잖아. 요 대부분 보면 2분이 있는 게 정상인데 전부 저 2분이 있는 분은 지금 2사람 다음에 이제 니한테 저 할아버지는 3분밖에 안 계시고 1분, 2분, 3분, 4분 전부가 3분, 4분 이래져 3분 이래져 있잖아, 그지? 그 당시에는 그 이제 부인들이 일찍 돌아가시는 게 그게 굉장히 힘들어 이제 해가지고 근데 이분들은 왜 언제 돌아가셨다는 게 없이 날만 있어? 응? 태어난 해하고
무슨 해에 돌아가셨다는 거 없이 그냥 집에만 그 있어? 족보에 없어가지고. 자료가 없지 어머나. 뭐. 없으니까. 예. 여긴 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없나? 이거 봐. 2월 8일이잖아. 이분 저 할아버지는 돌아가신 날이 2월 8일이라고 돼 있지, 그지? 그게 2월 8일이지. 여기 이분의 어머니 이 수성나 씨가 2월 8일이란 말이야. 한날 한시에 돌아가셨어. 이게 모자. 모자에 들어가면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마을에 장길부사가 대유행을 했대. 그래가지고 한날 돌아가시니까 그 감당을 못 하잖아, 그지? 얼마나 모두 슬퍼하고 얼마나 저 정신이 없었겠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둘째 집에 그 이제 장교 지금 할아버지의 장교 할아버지 그냥 우리 할아버지 이제 할아버지 그 아들을 양절 드린 거지. 일찍 일찍 돌아가셨다. 20년, 51년, 31살이네. 여기는 20살이네. 누가? 아버님은 31살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20살에 돌아가시고 24년 이건 어머니구나. 우리 어머니는 16년이니까 그래도 어머니는 많이 사셨네. 16년. 어머니가 제일 수하신 분이지. 그렇죠. 80세. 80세 하고 예. 음. 22년하고 78년하고 92세에 돌아가셨네 어머니는. 예. 야, 아버님하고 어머니는 31살, 20살. 그럼 어머니는 20살 때 그럼 애를 셋을 이미 낳으신 거야? 애를 셋을 낳은 게 아니라 그렇지 애를 셋을 셋을 우리 낳은 형제하고 거지, 딸 스무 살 그 때. 내 동생 한 또 하나 네 죽었지. 외분하고 큰아버지하고 작은아버지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딸이 하나 있었대거든. 그 죽었어. 그러니까는 20살에 셋을 낳으신 거지. 야. 그 18주만 시집 오셨지. 그러네 그럴 수 있지. 삼 3월 19일에 돌아가신 거구나. 응? 3월 19일. 예, 3월 19일. 아이고. 아마 이 동네 전체 요렇게 저 묘비한 집은 우리 집밖에 없을 거야. 제가 지금 처음이죠. 이렇게 예, 앉아. 저기 있는 그 저 벌초 안 하는 그 묘소가 예. 바로 그 저 장교 할아버지 아니냐. 예. 우리한테도 할아버지야. 우리를 예. 낳아준 저 할아버지. 예, 요 옆에. 옆에 예. 만약에 장주가 뭐 원래 금년에 들어온다 그러더라만 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고 저거 하면 여 돌초할 때 여기 하고 저기 하고 여기는 우리가 깎아야 된다.